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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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펙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려? 지금부터 말은 하지 마. 딴짓거리만 하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스펙엔터 TV입니다. 오늘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학점은행제 자격증 과정을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만을 모아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글자로 문자로 안내를 드리다 보니 한계도 있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답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은 언어의 마술사 현멘토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스펙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오늘 현멘토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꼭꼭 귀담아 들어주시고 궁금한 점 모두 해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 들어가 볼게요. 일단 자격증 과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 100이면 100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과정들이 거의 다 실습이죠. 실습에 관한 질문 중 저 역시도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바로 실습 기간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자, 현멘토님, 사회복지사 과정 실습 기간은 어떻게 구하나요? 일단 사회복지 실습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습자분들은 제가 이제 일일이 이제 실습 기간을 정리해서 따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네이버에 이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라는 곳에 검색을 하시면 실습 기관을 이제 지역별로 날짜별로 좀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를 다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직접 실습을 하실 기관을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해서 실습 기간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럼 실습생이 실습 기간에서 하게 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이게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고요. 왜냐면 이게 실습 기관이라는 게 뭐 지역마다도 사실 편차가 있고요. 또 그리고 어느 기관에 하느냐. 그리고 그 실습 기관에 있는 대상자들이 뭐 어르신들이냐 아니면 장애우 분들이냐 아니면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실습을 하시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실습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게 나는 실습 이론 강의만 수강을 해봤지 실제로 내가 뭐 실습을 해본 적도 없고 이거에 대한 전공 분야나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실습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 실습을 못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렵게 생각을 하실 건 없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실습을 하러 가는 거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직업을 어떻게 보면 하기 전에 체험을 하고 훈련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내가 능수능란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인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 좀 적응을 하는 시기가 필요하듯이 이 실습 같은 경우도 내가 주도해서 뭔가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거기 계시는 이제 선배 복지사분들이나 실습 지도교사나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시키는 일이나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옆에서 쉽게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학습자 같은 경우는 뭐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하셨던 분은 뭐 예를 들어 조리를 하는 걸 이제 실습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복지관 분야에서 실습을 하신 분들은 뭐 프로그램 사례 관리나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을 좀 보조해서 실습을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이나 어느 기관에 실습을 하느냐에 따라 실습이라는 과목은 좀 차이가 있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습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점, 이 부분들도 실습생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현멘토님, 실습생분들께서 이 질문들도 많이 해주세요. 실습을 할 때 오로지 실습만 신경 쓰면 되나요? 아니면 실습 과목이라는 것도 수강 신청을 했는데 수업을 듣는 것도 해야 된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실습이라는 과목은 사실 한 과목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실습 과목 안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파트의 이제 실습 분야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는 이제 이론 강의. 실습을 수강하기 전에 아니면 수강하고 있는 중에 예를 들어 실습 관련 주의사항이나 실습 오리엔테이션이나 실습 관련된 좀 지식이 필요한 이론적인 강의를 듣는 실습 과목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 기관에 가셔가지고 실습을 시간을 채우는 과목까지 해서 하나의 과목 안에 이론 실습과 기관 실습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저희 이제 학습자 중에서도 실습 기관에 가서 실습을 채우신 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실습 이론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이후에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실습 과목을 또 제외하고 사회복지 세미나라고 해서 세미나 과목을 30시간을 들으셔야 되니까 이것 또한 반드시 들으셔야 실습 과목으로 이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실습도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 수강이 필수랍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되시고, 이 부분을 놓친다면 관학이 나서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멘토님,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간접 실습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아직까지 학습자님들은 간접 실습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이 간접 실습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간접 실습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최근에 이런 시국인지라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원래 이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실습 기관에 가셔가지고 20년도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뭐 120시간, 20년도 이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160시간이라는 실습 시간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제 간접 실습이라고 해서 직접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시는 건 80시간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간접 실습이라고 해서 80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관련한 뭐 동영상 강의라든지 아니면 실습 관련 이제 뭐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실습 관련 레포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실습 80시간을 대체를 받고 간접 실습으로 80시간을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160시간이어도 80시간은 간접 실습, 80시간은 직접 실습으로 요새는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간접 실습은 보육교사 또한 마찬가지겠죠? 네,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실습 시간을 240시간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160시간은 직접 실습, 80시간은 간접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육교사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사회복지 실습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실습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뭐 160시간 실습을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습 시간은 총 이수를 하셔야 되는 게 240시간을 이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루에 무조건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실습 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평일에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제 쉬지 못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습을 좀 매일매일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실습을 하시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육교사 실습은 실습처를 구하는 것도 좀 더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실습처를 구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보육교사 실습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실습보다 실습 기간이 구해지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인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최소 이제 등하원하는 이제 인원 어린이가 15인 이상으로 이제 평가 인정을 받은 어린이집이셔야 실습 기관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실습하기 전에는 평가 인정을 받았더라도 실습할 때 평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기관에서는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반드시 실습을 진행을 할 때 그 기관이 평가 인정이 받아져 있는 기관이어야 실습 기관으로 선정을 하셔서 실습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육교사 실습은 2번 나눠서 진행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는 불가능하다던데. 네,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240시간이지만 두 회에 나눠서 120시간 1회, 120시간 2회 이렇게 해서 실습을 2번 나눠서 진행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오,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실습 과정. 만약 담당 멘토나 플래너가 없이 혼자서 이 모든 걸 진행하게 된다면 정말 꼼꼼한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진행을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챙겨야 될 부분들도 있고 내가 챙기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처럼 이제 전문가인 이제 담당자와 함께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학습자가 놓치는 부분까지 저희가 일일이 케어나 정보를 드리고 있고 특히 아무래도 이제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나 실습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꼭 서울이 아니라 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부터 해서 뭐 대전이나 뭐 광주, 부산 멀게는 뭐 거제도, 뭐 제주도에서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내 지역 근처에 있는 실습학교는 어디인지 그럼 그 실습학교는 어떻게 신청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정보를 드림과 동시에 실습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오히려 내가 뭐 보육교사 실습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조금 쓰시고 사회복지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관에 실습을 하시는 것만 신경을 쓰시면 나머지 외적인 뭐 이론 강의나 실습 강의 신청에 대한 부분을 저희 담당자가 1대1로 이제 안내 도움을 좀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펙엔터TV와 함께 알아본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실습 과정. 어려웠던 실습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더욱 상세하게 1대1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펙엔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